자, 397페이지 건축 신고부터 다시 봅시다. 자, 1번의 액면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바닥면 약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이면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 10분의 1 이내까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3층 이상이면 연면적 10분의 1 이내까지만 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을 좀 비교해야 돼. 2번에서 나올 때 2번에서는 관리지역, 2번이 관농자입니다. 관농자에서 3층 미만이거나 2층까지죠. 3층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러면 신고합니다. 근데 여기다 관농자를 하더라도 단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또는 방제지구거나 또는 위험 어쩌고 저쩌고한 지역이면 여기서는 단위니까 여기서는 어쩐다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5번 보게 되면 5번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가 있어요. 연면적 합계 100이야. 관농자에서는 200 미만이 신고인데 100 이하가 신고다 그러면 그럼 150 어쩌라는 거냐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100 이하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연면적 100 이하 이것은 관농자니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100 이하까지 신고. 자, 3층 미만, 200 미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재위험, 뭐 붕괴 위험입니까? 붕괴 위험 지구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이제 붕괴된다. 이런 지역은 이 규모 미만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다 들어야 돼요. 도시지역이나 저기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면적 100 이하까지는 신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에 1번을 비교해야 되고 5번에 1번이네요. 얘가 5번에 1번 두 개를 좀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3번하고 4번 봐야 돼요. 3번. 신고 대상 3번 그러면 얘도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인데 4번 보게 되면 4번은 이제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설령 3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러니까 3층 미만, 200 미만인 아까 대수선이 1번부터 해가지고 9번까지인데 1번, 9번 대수선은 전부 다 3층 미만, 200 미만에서는 신고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설령 3층 이상, 200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통 전부 다 수선입니다.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포 3개 이상 수선, 지붕도 3개 이상 수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그러니까 이것은 3층 이상,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하는 얘기요. 그렇게 구분하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게 되면 넘어갔습니다. 398페이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줄거나요?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건축법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면 다음에 허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제에 되는 사항은 많답니다. 많다. 의제에 되는 사항은 많다는데 하나 써놔요. 뭐는 인정 안 되냐 그러면 소방입니다. 소방과 관련된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방시설의 시공, 신고, 소방관세의 뭐 협의, 동의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소방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로 인한 의제되는 사항은 그냥 많다.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인데 소방 관련만큼은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 7번 복합 건물은 X입니다. 8번 공용 건축물 어쩌다 질문 하나 나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하려면 또는 가설 건축물 건축하거나 가설 건축물 공작물 축조하려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자기네끼리는 항상 협의입니다. 협의해야 된다. 허가관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합니다. 협의. 두 번째,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음에 2번 사용 통보에 관한 사인데
협의한 건축물 우리가 공용 건축물인데 협의한 건축물, 그 공용 건축물은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 안 받습니다. 준공검사 안 받아요.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통보는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공사 완료 통보할 것.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면 허가권자 협의한다. 협의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승인 안 받는다. 그 대신 공사 완료 통보는 합니다. 9번 이제 허가 신고상의 변경입니다. 변경 그러면 새로운 행위입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다시 허가권자부터 변경 허가받거나 특자도 시군구역에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 지문까지는 은근 나와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 허가를 변경 허가 다시 받고 특자도 시군구역에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나머지 더 보지 말고요. 그러면 10번 가설 건축물 얘는 6월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게 되면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2번 건축 절차. 그래서 1번이 건축하는데 1번이 중요 파트고 이제 2번 건축 절차 여기서부터는 별 중요성이 없어요. 2번 건축 절차입니다. 1번 건축주하고 계약 X 안 나와요. 2번 설계 X 안 나오고 3번 착공신고는 6월달에 안정관리 예치금도 6월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건축 시공은 X 6번 공사감리는 6월 안 중요. 7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얘도 별로 중요성이 없는데 한번 해봅니다. 사용 승인은 준공검사입니다.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 건축법은 사용 승인. 자, 사용 승인 대상입니다. 건축주가 줄 거네요. 건축주가 다음 규정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가로안에 줄 거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동별 공사 완료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건축주는 공사 끝나면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건물을 이렇게 세 동 지었다. 자, 1동, 2동, 3동, 3개에서 원칙은 다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3동만 먼저 끝났다 그러면 3동만 따로 별도로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후에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 건축하면 한 동 끝났을 때 한 동 따로 준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장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 줄 거 봐요.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줄 겁시다. 공사 완료 첨부해서 체크합시다.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 안에 세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사용승인 대상에 관한 사항인데 사용승인 대상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누가 누구한테 사용검사는 자 사용승인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누가 누구한테 누가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이게 첫 문제고 두 번째 사용승인 대상이면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도 안 들어가고 특히 뭐가 안 들어가 중요한 건 협의입니다. 협의 대상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써놔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협의입니다. 협의 사용 승인 안 받습니다. 사용 승인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세 가지는 사용 승인 받고 가설건축물에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안 받고 협의 대상, 협의 대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사용 승인 대상은 세 번째 사용승인 신청식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 시기는 언제입니까? 공사가 완료된 후 다 끝나고 완료된 후인데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별로 완료됐을 때 동별로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용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입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첨부 서류에는 감리자가 있다 그러면 첨부 서류는 감리자가 있다 그러면 감리 완료 보고서입니다.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착공 서류가 아니고 공사 완료 서류 이런 거 물어봐요. 공사 완료 서류를 첨부해라. 뭘 첨부할 거냐? 공사 완료 서류를 첨부한다. 그래서 네 가지 물어보니까 일단 거기서 네 가지를 잡아야 돼요. 사용승인 대상에서 누구한테 그러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 협의 대상이면 사용승인 안 받는다. 세 번째는 사용승인 신청 시기가 언제냐? 사용승인 신청 시기는 공사 완료 후에 하는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 건축하면 동별 공사 완료 포함이냐 제외냐? 동별로 공사 완료를 그것도 되고. 네 번째, 사용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는 뭐가 있냐?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렇게 구분하고. 2번 이제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1번 검사 및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옆에다 써놔요. 7일입니다. 7일.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7일. 7일 내에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줍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 받았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7일이죠.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넘겨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실시 않고 사용승인서를 줄 수 있습니다. 2번 통지 등 얘는 의미가 없고 3번 건축물의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원칙입니다. 사용승인 받고 씁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용승인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기간 내에 안 줍니다. 방금 전에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줘야 된다. 근데 건축주는 법에서 하라는 것 다 했는데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안 주면 즉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안 하면 7일이 지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 안 받고 쓰더라도 위법 행위가 아니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사용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합한 경우라서 기간을 정해서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합니다.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 3번 건축물의 사용시기 원칙 사용승인서 받고 예외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미리 쓸 수가 있다고요. 4번 준공검사 등 의제입니다. 준공검사 등 의제. 4번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받게 되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각종 의제되는 거 허가신고 협의승인 면제 이거 전부 다 한 걸로 본다. 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에 받아야 될 허가니 신고니 협의니 승인이 면제니 해지니 한 것으로 본다. 왜요? 그러면 이쪽 허가권자가 이쪽 기관장과 미리 전부 다 뭐를 하고 협의를 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이건 다른 법도 다 똑같아요. 사용 승인 받는다, 준공 검사 받는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여기서 사용 승인 받게 되면 또 똑같이 의제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각종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것은 전부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여기에서 사용 승인권자가 준공검사권자가 이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하고 사용 승인 준공검사 해주니까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았으면 다른 법에도 받을 각종 검사 등은 모두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이나 여기 있는 이 말은 똑같은 얘기요. 눈치껏 풀어야 돼요.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 무조건 본다라고 밀어줘야 돼.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도로 조명허가 받은 걸로 본다.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도로 조명공사 준공 확인 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본다 그래야 돼. 그래서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고. 그 다음에 5번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2번 조건부 승인입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부적합하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되며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 우리나라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 건축하면 나무 심어야 돼. 나무 안 심으면 사용 승인 안 해줘. 근데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됐다. 1월 말쯤에 가장 추운데 1월 말에 공사가 끝나면 나무 심어봤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을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그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나무 심는다는 조건입니다.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할 거를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식수 적용만 됩니다. 적용.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공사가 끝났으니까 나무 못 심었으니까 쓰지 말은 안 돼요. 나무 못 심었으니까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사용 승인은 안 해줘. 준공검사는 안 해줍니다. 나무 심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 쓰도록은 해줘. 쓰도록은. 그래서 이때까지 나무 심던 조건부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가 있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 그것은 암기해야 되고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단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하기에 긴 건물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하지만 연장 기간과 횟수는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쓰는 제도를 임시 사용 승인하는데 이 건축 공사가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적합한 법에 부적합한 기준에 안 맞으면 임시 사용 승인이 안 나오지만 적용 나무만큼은 조건부 나옵니다. 나무 심기 곤란한 시기에 공사가 끝나면서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기까지 나무는 심는 조건부를 허가할 수 있고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고 기간은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되지만 연장 기간과 횟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8번 건축 통계 등 X입니다. 415페이지 3번 건축물 유지관리 6월 달에 볼 겁니다. 6월 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2장이고 419페이지 3장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1번 대지에서 대지인데 1번 대지 이때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이 대지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은 1번 대지에 앉아. 자 1번입니다. 저지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포인트가 도로입니다. 도로. 대지는 그 말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은 인접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자 대지는 자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는 당연히 건축해야 돼.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는 양 사이드가 이렇게 좀 낮죠. 중간에 좀 높고 이 양 사이드 밑에 여기가 하수관이 있어도 모든 물은 하수관 빠져야 돼요. 대지가 도로보다 더 낫다 그러면 반대 현상 나가는 거예요. 침수류가 있으니까 대지는 도로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도로를 갖다가 대지로 바꿉니다.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적으면 안 돼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6월입니다. 2번 토지 굴착 부분 안 나오니까 X입니다. 2번 대지의 적용입니다. 대지의 적용. 나무 심습니다. 나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을 하면 나무를 심어야만 사용 승인해 줍니다. 나무를 심어야만 사용 승인해 주는데 2번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박스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박스가 간혹가다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 심는다. 안 심으면 사용 승인 안 해준다. 거기까지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 기준, 옥상 적용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나와요. 몰라도 괜찮아요. 3번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그러면 오픈된 공지 휴게소입니다. 오픈된 휴게소. 오픈된 휴게소 그러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에게 오픈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즉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만든다. 그걸 보고 공개 공지 그럽니다.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에,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중.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주상공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지역은 평소에 사람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입니다. 상업은 4개 지역 다 들어가고,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인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특정인 그 업의 종사는 특정인만 다니고, 중공업은 불특정인도 다닙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4개, 중공업지역 이 지역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반대로 공개공지 설치하는 지역이 다 아닌가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설치 대상지가 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다. 지역을 잘 물어보니까 기억하고, 설치 대상 건축물은 그것 또한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요. 첫 번째 문화집회, 정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집회, 정교, 그리고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용도도 좀 봐줘야 되고, 특히 주의할 것은 판매하고 운수인데, 판매 가로 안에 있으면 잘 봐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 여객용만 해당한다. 그런 게 함정 나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포함한다. 살짝 바꾸니까. 문화집회 그러면 예술의 전당 생각해야 돼요. 정교, 대형 교회. 판매 그러면 백화점. 운수, 터미널. 업무 그러면 경찰서, 시청, 도청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관공서 작은 것들은 일정 정도인데 큰 게 업무입니다. 숙박 그러면 호텔 생각해야 돼. 그런데 판매 시세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운수는 여객용만 2개가 함정이 있어요. 문화집회, 정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인데 판매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제외, 운수는 여객용만 그러고. 2번 그 밖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설치 면적입니다. 설치 면적.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체크합시다.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저료를 정합니다. 이 경우 적용 면적과 매정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정문화재 현지 보전, 저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적용 면적. 아까 200 이상 되는 대지 건축하면 의무대로 나무 심어야 돼. 나무 심어놓고 그런 데를 휴게소 꾸며도 좋다고. 매정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거기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휴게소 꾸며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공众, 즉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를 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란 1층 주차장 보고 우리가 필로티 구조 그럽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 가든 간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요즘 짓는 건물은 주로 1층을 갖다가 1층을 이렇게 공간해가지고 기둥, 공간으로 해가지고 주로 주차 공간 씁니다. 주차 공간. 이런 구조를 보고 필로티 구조 그럽니다. 필로티 구조 해도 괜찮고. 그 다음 1번 공개 공지에는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는 짓을 하지 말고 2번 앉아 쓸 수 있도록 의자나 파고나 정자 같은 거 설치해 줘라 이런 얘기고 3번 완화 적용. 공개 공지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설치 안 하면 처벌합니다. 그 대신 하면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 건축물 공개 공지 설치하면 다음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합니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도 1.2배 완화합니다. 건폐율은 1.2배가 없습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1.2배까지 완화한다. 그 다음에 준용,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공개공지 설치 대상 시설물이 아닌데 공개공지를 설치했다. 안 해도 되는데 했다. 똑같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 줍니다. 그런 뜻이고 6번 이용제한.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거나 판촉활동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 설치한 등 일반인이 공개공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가가지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러면 주상공인데 전용주거 빼고 일반주거, 전주거, 상업, 중공업 그 지역에서 용도도 기억해야 돼요. 문화집회, 정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집회, 정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인데 판매에서는 농산물 등시는 제외하고 운수는 여객용만 해당한다. 얼마 설치하냐?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만큼 한다. 그거 하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는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거기까지가 공개 공지입니다. 다음 넘어가면 2번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먼저 1번 도로에 관한 사입니다. 도로. 자, 도로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로를 배운 것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도로가 있고 여기 이런 땅이 있다. 이 토지가 맹지인가 아닌가 이 구분하는 게 도로입니다. 맹지냐 아니냐. 그럼 여기에 지금 도로에 이 토지가 도로에 접했다 그러면 맹지가 아니고 도로에 안 접하면 맹지입니다. 도로 쉽게 말하면 길입니다. 길. 그럼 이거를 갖다가 도로라고 볼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져야 과연 도로라고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도로를 하는 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에 접했으면 허가가 나오고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도로라고 전부 다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원칙, 예외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도로가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원칙, 첫 번째 사람이 다닙니다. 보행. 두 번째 차가 다닙니다. 차량 통행. 세 번째 그 폭은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신설한다. 아니면 변경한다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됐거나 또는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공고를 했으면 이게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네 가지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거나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m 이상 되고 위치 지정해서 공고를 했거나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도로를 하고 이 도로에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예정도로입니다.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한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정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한다. 저게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외 그러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형적 조건으로 도로 설치가 곤란입니다. 지형적 조건으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 지형적 조건으로 도로 설치 곤란한 그 말은 경사지입니다. 계단으로 된 도로. 폭이 3m 이상이면 거기는 도로라고 인정한다. 두 번째 가다가 막힌 도로를 보고 우리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란 자 이렇게 막힘이 없는 도로. 이렇게 막힘이 없는 도로를 보고 우리는 통과도로입니다. 통과도로. 통과도로는 이 폭이 몇 메트가 되는가? 앞으로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 4m 기억해야 돼요. 통과도로 폭은 몇 메타냐 그러면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4m 미만 되면 법에서 4m를 의무적으로 만듭니다.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가다가 막힌 도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막혀있다. 가다가 막힌 이 도로폭은 몇 메타가 되는가 묻게 되면 이 도로폭은 막다른 도로 길이 재야 돼. 길이. 막다른 도로 길이를 재가지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메타냐. 막다른 도로 길이가 첫 번째 10m 미만인가 10m 이상에서 35m 미만인가 35m 이상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 폭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 폭은 3m 이상 35m 이상이다. 그 폭은 6m 이상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저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는 땅입니다. 건축하는 땅이 여기에다 건축한다 이 개념인데요. 이 뒤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법 말하는 땅은 대지니까 항상 뭐 한다 여기에다가 건축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건축을 한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는 위가 중요하고 막다른 도로 숫자 물어보는 것은 거의 출제가 안 되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실무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실무할 때는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반드시 암기는 해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실무해야 됩니다. 자, 10m 미만이면 2m 이상이다. 2m 이상의 그 말은 자 지금 여기에 대지가 있고 주변 땅도 전부 다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땅은 전부 다 대지입니다. 대지. 주변은 전부 다 대지니까 만약에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살고 싶으면 이쪽으로는 뭐가 안 됩니까? 대피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뚫린 통로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와야만 도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m라는 것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에 필요한 최소폭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한 최소폭이 2m다. 두 사람 이상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대지에다 건축하려면 무조건 얼마 접해야 되냐? 2m 접해라. 그래야 불났을 때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최소폭 2m 나오고 두 번째 35m 나온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차 출동해가지고 불 끕니다. 여기에다가 서가지고 호수 끌고 가지고 끌 거냐? 차가 들어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m냐? 7m다. 7m다 그러면 여기에다 소방차 대고 호수 끌고 가가지고 진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게 77m다 그러면 차 대고 호수 끌고 가게 되면 중간쯤 가다 호수가 멈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길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35m는 소방 활동거리입니다. 소방차가 불 끌 수 있는 반경을 얼마를 보느냐? 35m다. 그래서 35m 기준 잡아주고 35m 이상이 되면 77m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야 돼. 방법이 없죠. 소방차 들어가고 만일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차가 여기 서가지고 불 끄고 여기서 안 닿겠네.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얘는 막다른 도로를 막혔으니까 들어갔다가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와야 돼요. 그래서 6m가 나온 것은 차 두 대가 왕복할 수 있는 폭이다. 이런 개념 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2, 3은 6입니다. 2, 3은요.
중간 기준만 딱 잡고 10에서 35 미만이면 3, 2, 3, 6이니까 10보다 작으면 2m고 35보다 크면 6m다. 2, 3, 6 암기해주고 건축법상 도로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원칙인데 4m 이상이다. 예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3m도 있고 2m도 있고 6m도 있고 차가 다녀야 된다. 예외 있습니다.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한 도로 설치 곤란한 것도 있으니까 계단으로 된 도로도 있으니까 2m면 차 안 다녀도 괜찮아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고시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고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만 해도 도로니까.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다니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자동차 전용입니다. 자동차 전용.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있다는 얘기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가장 대표적인 고속도로 도로라고 인정을 안 해요. 맹지냐 아니냐 그러면 위에가 무슨 도로냐 이렇게 고속도로다 그러면 얘는 맹지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지인가 아닌가 개념 판단하는 게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때 말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 건축법상 도로는 이게 건축법상 도로니까 이 개념은 잘 알아놔야 돼요. 시험에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게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사항이고 425페이지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인데 도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지정된 도로를 변경한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핵심은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핵심은 이해관계 내 동의받습니다. 이해관계 내 동의받고 지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래서 1번 도로의 지정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이해관계 내 동의에 체크합시다. 이해관계 내 동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 동의받지 않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1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해외에 거주해서 동의받기 곤란하다고 인정. 2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속에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도로를 지정하려면 이해관계 내 동의받아야 하는데 단 예외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해관계 내 동의 없이 심의만 거쳐서 할 수 있다. 두 가지 있죠. 이해관계인 해외 거주 장기간 통행로 속에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인정하는 것은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변경 폐지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를 폐지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에 동의받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를 폐지 변경 신청할 때 또한 같다. 3번은 X고 결론은 도를 지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 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만큼만 예외했습니다. 지정만 예외했다. 지정할 경우는 동의 안 받고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관계는 해외 거주 동의받기 곤란. 장기간 통행료 속에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은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폐지나 변경은 이해관계 내 동의가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 내 동의받으라. 지정할 때는 동의받아라 그러면 오는데 지정할 때 반드시 동의받아라 그거는 X입니다. 3번입니다. 대지와 도로관계. 대지와 도로관계에 붙었습니다. 접도길입니다. 접도길이 도로에 접해야 될 길입니다. 접도길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된 도로는 제외한다. 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지금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대지에서 화재 발생되면 도로 밖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튀어나가야 되니까 최소 몇 메타냐? 2m 이상을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2m 이상을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 자, 여기에 1번 필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2번 필지 있으면 2번 필지.
1번 필지는 돌에 접혔으니까 허가가 나오지만 2번 필지는 안 접혔으니까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2번 필지는 이제 맹지입니다. 맹지니까 이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2m 안 접해도 허가해 준답니다. 2m 안 접해도 허가해 준다.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며, 자 2번 필지에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2m 안 접했으니까. 2번 필지 소유자가 2번 소유자가 1번 소유자 찾아가서 보다시피 내가 지금 통행 있는 거 없어 건축이 안 되니까 네 땅을 이용해 가지고 네 땅을 위해서 진출입했다. 내가 이 땅을 썼으면 하는데 사용하겠는데 사용에 대한 승낙을 해줄 건가 이랬을 때 1번이 당연히 오케이 승낙해주면 이 토지를 이용해서 진출입하겠다고 사용 승낙에 대해서 앞에 필지 소유자가 승낙해주면 사용 승낙서 받으면 2m 안 접해도 얘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든가 2m를 갖다가 이만큼 지역권 설정이 되잖아요. 지역권 치료 지급하고 지역권 설정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2m 접하라는 원칙이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접했습니다. 아예 안 접했어요. 앞에 대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라고 통행료 쓰라고 승낙만 해주면 안 접했지만 건축할 수가 있다. 그게 1번이고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일반적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 인정하는 거. 이쪽이 전부 다 뭐냐? 공원이다. 공원. 공원이어 가지고 도로에서 이렇게 자 들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건축은 금지된다. 사람들은 다니되 건축은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허가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2m 접합니다. 그 2m 도로에 자동차 정도 제외하고 예외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안 접해도 된다. 건축물 통행에 지장만 없으면 안 접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3번 강화입니다. 강화. 강화 그러면 2m 접하라. 2m까지는 안 된다. 좀 더 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하는데 이 대지 건축하는데 건물의 규모가 큽니다. 연면적 2,000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축물 건축하려면 앞에 도로 폭이 넓어야 돼요. 차 두 대가 왕복할 수 있는 폭 해가지고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길어야 돼요. 4m 이상 접해야 돼요.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앞에 도로 폭이 6m 이상 되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6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를 접하느냐? 4m 이상을 접해야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이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좀 더 많아지는 거요.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이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라. 공장은 연면적 3,000 이상 될 때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접도 길이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숫자가 시험에 나니까 좀 암기 좀 해야 되고. 거기까지가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그럼 3번 이제 건축선. 건축선 옆에다 써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건축선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이 건축선입니다. 그럼 잠시 쉬고 이제 건축선부터 합시다.